오늘은 저희 가족이 어떻게 월 생활비 100만 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준 저희만의 작은 습관과 생활 방식을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27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워킹맘으로 복직할 계획이었는데 육아휴직 동안 계속 애기 옆에 있다 보니까 아기를 놓고 회사를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떨어지는 것도 겁나고, 또 아프면 어쩌나? 밥은 잘 먹으려나? 이 꼬물이가 당체 눈에 밟혀서 복직을 못 하겠는 거예요. 회사가 만 5년째인 6년 차였는데 정말 큰맘 먹고 복직 대신 퇴사를 선택하게 됐어요.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홀벌이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많이 걱정됐거든요. 그래도 이왕 큰맘 먹은 거 당장의 수입은 줄었어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아기의 성장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결단을 짓게 됐어요. 우와, 돼지 잘 탄다. 잘 탄다. 이런 계기로 시작하게 된 게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 안으로 살아보자는 거였거든요. 적금하고 고정비 나가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남는 돈을 그냥 막 쓰자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많이 남아도 100만 원 안에서만 살아보자는 거였죠. 이 100만 원 안에는 보험료나 관리비, 대출과 같은 고정비 외에 식비, 생필품비, 유류대, 그리고 아기 용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이다 하면 올 초에 바닥나기 일쑤더라고요. 그래서 주별로 쪼개서 일주일에 약 2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고, 사주니까 남는 20만 원은 비상용으로 빼두어서 큰 지출이나 부족한 주에 충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이 크다면 또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온전히 먹고 놀고 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화장품이 떨어지거나 기저귀가 떨어지거나 하면 이런 것들 한 번 결제로 인해서 수중에 몇만 원 안 남는 날도 허다해요. 한 주 한 주가 진짜 이벤트 없는 주가 없는데 어떻게든 이 예산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신랑이 입고 있는 저 티셔츠 예전에 부부 동반 모임 때 맞춘 건데 아직도 입고 있어요. 진짜 미치겠어.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생각 없이 쓰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쉬는 날이면 아기가 심심해 보인다는 이유로 외식도 하고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고 또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무언가를 사면서 기분 전환을 하기도 했어요. 돈 쓰는 것만큼 스트레스 풀리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키우면서 보니까 아기는 무얼 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인 거죠. 사실 알면서도 합리화하면서 기분 전환 겸 바람 쐬러 가는 거였죠. 그래서 요즘은 어딜 가거나 무언가를 사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가? 나 지난주에 나들이 나갔다 왔는데 또 가는 게 맞는 걸까? 이러다 보니 불필요한 소비도 막게 되고 수시로 나가던 습관도 집 앞 공원 가서 애기랑 자연 친화적으로 놀고 있어요. 이게 더 좋은 순기능은요. 있는 걸 더 오래, 더 소중하게 쓰는 방법을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의 물건에 대한 애착도 훨씬 커졌어요. 게다가 외식비를 아끼려고 저녁에 배달 음식도 덜 먹게 되면서 살도 자연적으로 빠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 아기는 키즈카페 장난감보다 개미를 더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맨날 아낀다 아낀다 하니까 양가 부모님께서 반찬이나 생필품 같은 걸 많이 챙겨주고 계세요. 덕분에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 양가 부모님들 덕분에 지금의 알뜰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생활비만으로는 다 커버할 수 없는 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목적 자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비, 기념일, 여행비, 그리고 집 유지비 같이 각 항목별로 매달 필요한 금액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년 초에는 작년 목적 자금 지출 기록을 쭉 정리를 해서 총 비용을 계산해 올해 필요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유추 가능하니까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모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실수했어요. 계획 없이 마트에 갔다가 이것저것 사면서 생활비가 금방 바닥나기도 했고요. 또 솔직히 주간 예산 2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아기 간식이 필요하거나 꼭 돈 아낀다 하면 생필품이 다 떨어져서 대용량으로 구매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집에서 자주 쓰는 거나 꼭 필요한 것들을 재고 파악을 꼼꼼히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구석구석 정리도 해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놨던 거 깜빡하고 또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매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는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맨날 이쁘게 매만져주는 집에 대한 애착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넘겼다고 좌절하기보다는 다음 주는 더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조금씩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습관은 장 보기 전에 꼭 냉장고를 정리하고 남은 재료를 체크한 다음 정말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해요. 대형마트에서는 필요한 생필품, 아기 계란 알러지 때문에 쟁여두는 육류, 신랑이 좋아하는 토마토 주스와 도시락용 비상 냉동식품 정도만 구입하고 있어요.
바로 소비해야 하는 식자재는 집 근처 마트에서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요. 그리고 냉장고가 거의 바닥을 보이기 전엔 절대 마트에 가지 않는 철칙도 세웠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지켜나가면서 돈을 아끼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또 하나 저희 가족이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있는데요. 해마다 신랑과 함께 올해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매달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같이 자세한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고 계획해요. 아이가 크면서 필요한 것도 많아질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매년 초에는 꼭 둘만의 목표 설정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덕분에 저희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엔 정말 이 생활이 실현 가능한 건가? 막막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 상황에 완벽 적응하니까 이미 써버린 돈 생각하면서 그 돈 다 모았으면 얼마였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노력이 걸걸어 눈에 보이고 돈 모이는 속도가 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은 금도 조금씩 모으는 재미에 오히려 지금의 생활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혹시 지금 생활비를 줄이고 싶지만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렇게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나의 소비 패턴을 먼저 들여다보고 무엇을 아끼고 싶은지, 얼마나 아끼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작은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앞으로 아기가 크면 필요한 것도 더 많아질 테고 지금처럼 간단히 살 수만은 없겠죠? 그래도 우리 가족만의 기준과 습관을 지켜나가면서 앞으로도 소중한 것에 돈을 쓰는 삶을 이어가고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단단하게 살아가기를 응원할게요. 여러분만의 절약 방법이나 소소한 팁 댓글로 많이 풀어주세요.